오송차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제방을 부실 시공한 기관과 시공사를 상대로 167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막막합니다. 국내산 첨단기와 환기를 활용한 복합물이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입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애인들이 가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빌리지가 청주에 들어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 당시 미호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행복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167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상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오송 참사 당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궁평 2 지하차도는 물론 청주 오송읍 일대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빽빽하던 곳은 온통 쑥대밭이 되면서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텅 빈 논만 남았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제방을 부실 시공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167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오송읍과 강내면 일대 수재민 180여 명은 손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침수로 터전을 잃으면서 대출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지만 보상이 늦어지면서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출 받아 기계 전부 샀지만 농기계를 샀지만은 지금 솔직히 마이너스 통장을 몇 천만 원 쓰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그 원금을 이제 못 갚니까 결국은 이자에 이자까지 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피해 보상 결정이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조정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금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거랑 별개로 또 다른 뭔가 판단을 하자는 게 지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보상 여부나 이런 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수재민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과 별개로 조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형사사건 기록 갖다 보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 당장 그 돈을 네가 알아서 스스로 복구하고 나중에 물어줄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환경분쟁조정위가 그런 분쟁에 대해서 좀 쉽게 빨리 해결하겠다고 있는 거지. 존립 근거를 허무는 지금 처사가 아니냐. 앞서 지난달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시공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재판은 첫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오송 참사와 관련한 재판 대부분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 수해 주민들은 조정 절차가 더 늦어지면 일부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등이 50m 높이 교각에 걸쳐 있는 데다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것인데요. 이 사고 현장 아래 국도 34호선이 통제돼 경기와 충남, 충북으로 가는 운전자들도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다리 위 파란 철제 구조물이 기울더니 교량 상판이 V자 형태로 폭삭 주저앉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천안과 안성을 잇는 52m 높이의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무너져 내린 구조물은 언덕 위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파란 철제 구조물이 여전히 교각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남아있는 구조물이 또다시 무너지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저께도 응급실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거 무너질까 봐. 철거하는 가동도 사실 걱정되고 저들에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부터 시작해서 저 잔해가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거. 붕괴된 보등, 교량 구조물이 덮친 바로 아래 34번 국도도 여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 충북 진천이 맞닿은 경계 지역이라 시도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합니다. 1시간 더 걸릴까 봐 안성으로 안성으로 해서 저리 넘어가 진천 쪽으로 해서 가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장사도 안 되고. 이번 사고는 DR 걷어 런칭 공법을 적용한 교량 공사 중 발생했습니다.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특수 장비로 밀어 교각에 올리는 방식으로 처짐과 진동에 취약합니다. 이 공법이 좀 난이도가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기술 검토도 했을 것인데요. 그 시뮬레이션 한 그 단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DR 걷어 런칭 공법이 적용된 전국의 도로공사를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관계자들을 불러 시공 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충북 지역 각계각층이 모인 민관정 공동위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도민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합친 결과라며 중부권 새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치권은 여야 없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청권 여야 의원 29명이 발의한 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진보 시민단체가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 없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궤변만 늘어났다며 위헌성이 충분히 확인돼 파면할 근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언제든 제2, 제3의 내란을 자행할 수 있어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가량이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 고령화 속의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꼽히죠. 이런 가운데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를 활용한 복합물이 남성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 배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지난 2023년 15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0년 전 97만 명과 비교하면 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환자가 늘면서 관련 기능성 식품 매출도 지난 2020년 299억 규모에서 2023년 424억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현재 전립선 건강 기능성 식품 시장의 원료 대부분은 톰 야자나무 열매인 소펠메토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국산 참당귀와 황기를 결합한 복합물이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립선 증상이 있는 40세에서 75세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결과 참당귀, 황기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가 26%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변을 보는 남는 불쾌한 잔뇨감은 37%나 줄어 대조군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립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고 다소 경미한 증상이라도 좀 더 소변 보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합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전립선 무게가 39%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이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던 참당귀와 황기를 이용을 한 것이고 복합물을 제조를 한 것은 참당귀 따로 황기 따로 했을 때보다 복합물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은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학술지에도 실리며 가치를 입증받았고 현재 국내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전립선 시장이 지금 소팔메토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참당귀, 황기로 대체 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산 약용작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인정받으며 수입 대체뿐 아니라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제천시가 350억 원을 들여 천연물 산업 허브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제천 제2산업단지 내 7,200제곱미터 부지에 천연물 소재 표준화 허브센터를 짓고 의약품과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천연물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7년 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제천으로 이전할 충북자치연수원 부지에 도립미술관 겸 문학관이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공무원 교육관은 미술관으로, 도민교육관은 문학관으로, 또 생활관은 작가 작업실 겸 집필실로 바꾸고 구내식당에는 식당과 카페를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0%를 포함한 280억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용역과 투자 심사, 설계 등을 마친 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직업 훈련을 받을 때 한정된 시설로 충분한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디지털 훈련으로 이러한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디지털 빌리지가 청주에 들어섭니다.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사회 적응 훈련도 가상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센터.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교육이 한창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커피를 만들고 손님에게 서빙까지. 기술 하나하나를 반복을 통해 익혀갑니다. 각도 맞추고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실에서는 사서보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반복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센터는 바리스타 사서보조 조립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만큼 반복 훈련이 중요하지만 시설이 한정돼 있다 보니 교육생들의 훈련 시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상 이제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진 않아요. 청주시는 49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를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 빌리지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 직업, 스포츠, 일상생활 등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가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직업 교육생들의 부족한 훈련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안전 등의 이유로 쉽지 않았던 직무까지 교육 분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 외에도 스크린 동작 인식 등을 이용한 스포츠 체험과 가상 장보기 등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디지털을 접해서 또 가상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재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데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오는 4월 착공해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청주시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강화하면서 사회 적응을 돕는 데 디지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혼인 건수는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41명으로 1년 전보다 0.5% 줄어든 반면 전국 출생아 수는 3.6% 늘어나 이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같은 기간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도 전국 평균은 0.03명 늘었지만 충북은 0.01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충북의 혼인 건수는 6,784건으로 9.2% 늘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부지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어제 제천시 그리고 음성군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은 제천제1고 실습 부지에, 음성은 무국중학교 부지에 수영장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가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들고 방치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개발업체 대표와 동업자인 아내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제천시 백운면의 산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SUV 차량이 추락해 벌초를 왔던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씨에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주시가 청주예술제 야외 행사와 푸드트럭 축제 개최 시기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청주시는 무심천 개화 시기가 늦어진다는 기상청 자료를 검토해 오는 4월 4일부터 4일 동안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예술제 야외 행사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일원에서 푸드트럭 축제는 무신동로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구간까지 진행됩니다. 증평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는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건의사항을 제안하면 챗GPT가 먼저 답하고 이후 증평군수가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SNS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청주시가 일상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청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100여 명 규모의 일상 플러스 추진단을 발족하고 청주시선과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을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